자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원리합계, 내가 개념 심화하기, 원리합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자, 원리합계. 자, 원리합계 말 어려워 보이죠?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합계가 무슨 의미일까요? 원리합계. 원리합계는 우리가 은행에서 많이 쓰죠.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랬을 때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죠, 그죠? 원리합계는 원은 원금, 리는 이자.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? 내가 적금을 부었을 때 원금은 얼마나 냈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?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도 굉장히 수학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수학 내용이죠. 자, 그래서 원리합계. 우리가 이제 뭐 적금을 부었다 했을 때 만기 때 우리가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는 다 이런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. 자, 근데 원리합계를 얘기할 때 자, 이자가 붙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요.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, 자, 단리법은 뭐고 복리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단리법은 거기 써있듯이, 교재에 써있듯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이게 뭔 소리냐면은, 자, 올해 초에 A1을 적금을 넣었다 생각하죠. 그냥 A1을 은행에 넣었어요. 적금을 했어요. 그러면은 월이율이 예를 들어 10%라고 했을 때 다음 달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? 그냥 R이라고 하죠. 이율이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?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는데 얼마가 붙죠? A 곱하기 R이 되죠. 그죠? 근데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이 지났을 때 요만큼이 되는데 두 번째 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? 두 번째 달이 됐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으니까 AR에 대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A에다가 AR 지난달까지 금액에다가 다시 원금에 대한 이자 AR만 붙는 거죠. 그럼 얘는 결국 A 플러스 2AR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.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돼요?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AR에 뭐만 되는 거예요? 전달에 있던 건 그대로 오고 원금에 대한 이자 AR만 붙으니까 A 플러스 3AR 이렇게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슬슬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위법이 되면 얘는 자체가 무슨 수열이 돼요? A 플러스 AR, A 플러스 2AR, A 플러스 3AR 등차 수열이 되죠. 등차 수열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자, 단위법으로 원리합계를 계산하면은 등차 수열이 된다.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. 등차 수열이 된다.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자, 그럼 복리법인데 복리법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. 복리법은 단위법과 다르게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법.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달에 A1을 넣었을 때 이 A1이 다음 달에는 A1에 AR로 이자가 붙죠. 그죠? 그 다음번에는 다시 요 금액은 그대로 원금처럼 따라오고요. 요 금액 전체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. 이율 R로. 똑같은 이율로. 그럼 뭐예요? 여기에 R을 곱해서 더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를 계산을 좀 해볼까요? 얘 계산 어떻게 돼요? 요 앞부분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계산을 한다 쳤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?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리고 R 곱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어버리면은 다시 1 플러스 R이 돼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.
이런 식으로 돼요. 그러면 그 다음 달 세 번째 달에는 어떻게 돼요? 요게 다시 원금이 돼서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R만큼의 이율이 붙어서 AR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생기죠. 이자가.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?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. 무슨 수열이 돼요? 그쵸. 등비수열이 되죠.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 되죠. 복리법으로 계산하면.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적금을 붙거나 할 때 단리가 좋을까요? 복리가 좋을까요? 당연히 복리가 훨씬 더 이율이 세겠죠. 이자가 더 많이 붙겠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단리법과 복리법 기초적인 얘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적립금의 원리합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적립금. 이제 이거 크게 뭐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,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는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냥 한 번 덜 부었나 더 부었나 뭐 한 번 이율이 더 붙나 덜 붙나 이 정도 차이예요. 자,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.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수불, 그리고 매년 말에 적립하는 우리가 가끔 다른 책들 보면은 문제집들 보면은 기말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그런 용어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.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매년 우리가 매년 이율이 R인데 이율이 R이면은 자, 매년 초에 A1을 일정하게 붙는다라고 생각합시다. A1. 그러면은 A1을 N년 동안 붙는다 생각할 때 첫 해 초에 A1을 부었어요. 그러면 얘가 총 나중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. 첫 해 초 A1, 그리고 두 번째 해에도 또 A1, 세 번째 해도 A1, 쭉 해서 N번째 해에도 A1, N년 초에, N번째 해 초에 A1을 놓고 그 해 말에 총액을 계산해서 다 찾을 거예요. 자, 이런 적금을 부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? 자, 생각해 봅시다.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입금을 했던 A1과 마지막에 입금을 했던 A1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? 마지막에 했던 애는 이자가 1년밖에 안 불었죠. 근데 처음에 했던 애는 이자가 N년씩이나 불었죠. 그럼 이게 다 이자가 부른 게 다를 거란 얘기죠. 그러면은 이 총합은 어떻게 돼요? 첫 번째 생각하면은 1년 초에 부은 애는 어떻게 돼요? 1년 초에 부은 거는 2년 초까지. 2년 초는 1년 말이 지난 거니까 1년이 지났죠, 이미. 그리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쭉 해서 N년 말까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? N년이 지났죠. 그러면은 이게 복리일 때 A의 1 플러스 R에 얼마가 돼요? N제곱이 되는 거죠. 처음에 집어넣은 N은 요거 자체는. 나중에 찾을 때 되면 이 금액이 A란 금액이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2년 초에 부은 애는 얘보다는 한 번, 2년 초에 부은 애는 1년 초에 부은 애보다 한 번 이자가 덜 붙겠죠. 그러면은 복리로 계산하면 1 플러스 R의 N-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얘를 이렇게 쭉 다 해보면은 맨 마지막에 N년 초에 부은 애는 한 번밖에 이자가 안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요 등비수열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. 우리가 등비수열하는 거니까 복리만 계산해서 등비수열 하는 건데, 자,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첫째 항이 이거 A의 1 플러스 R에, 그리고 공비가 얼마예요?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,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첫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. 그죠? 그럼 얘는 얼마예요? 원리합계가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마이너스 1 이렇게. 다시 쓰자. 이렇게 되죠.
그죠? 자, 이렇게 됩니다. 아까 얘기를 잠깐 빼먹었는데 단리법은 등차수열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고 복리법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복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매년 초에 n년씩 이 적금을 부을 때 n년 말에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첫 해에 A1을 입금했을 때는 얘가 n년 말에는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이자가 붙었고, 두 번째 해에 입금 안에는 이거보다 한 번 더 붙었고, 세 번째는 이거보다 한 번 더 붙었고, 그래서 마지막에 n년 초에 입금한 애들은 한 번만 붙었고 해서 요게 등비 수열을 이뤄서 요거의 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요 공식 외워야 될까요?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고 우리가 이거를 유도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외우면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림으로부터 요 식을 유도를 해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. 됐나요? 자,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매년 초에 적립을 했는데 요번에는 매년 말에 적립을 해볼 거예요. 그럼 1년 말, 첫 해 말에 적립을 한 애들은 어떻게 되죠? 1년 초에 적립한 것보다 n년 말에 찾을 거예요. 그러면은 한 번은 덜 하게 된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1년 말에 하면은 2년 말 되면 한 번, 3년 말 되면 두 번, n년 말 되면은 n-1번. 그래서 n-1제곱이 되는 거죠. 이자가 n-1 플러스 r에 n-1제곱만큼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. A에. 그럼 두 번째에는 이거보다 한 번 덜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-2제곱 이렇게 되죠. 쭉 하다 보면 n의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n년 말에 넣었으니까 넣었다 바로 찾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.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죠. n년 말에 넣었다가 바로 찾으니까. 그럼 얘네도 다 더하면 등비수열이죠. 어떻게 돼요?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개예요? 1 플러스 R 0제곱, 1제곱, 2제곱, n-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은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. 자,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매년 초랑 매년 말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냐면은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붙고 덜 붙고 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자, 연이율이 2%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. 자,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매년 초에 복리로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. 그럼 매년 초면은 1년 초, 2년 초, 3년 초, 10년 초까지 적립을 한다는 얘기죠. 그랬을 때 언제?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을 알고 싶대요. 자, 그러면은 위에 있는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. 첫 해. 자, 여기에 1초. 첫 해 초. 첫 해 초에 얼마? 100만원. 그리고 두 번째 초. 이때도 100만원. 쭉 해서 10년째 되는 해 초. 이때도 100만원. 자, 이렇게 있을 때 우리 10년째 되는 해 말. 자,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봅시다. 자, 보면은 10년 말이 되는 건 얘가 얼마예요?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죠? 그럼 얼마예요? 2%니까 10 곱하기 1 플러스 2%는 0.0이죠. 그래서 1.02 이렇게 되죠. 10 곱하기 1.02. 자, 그러면은 1년 첫 해 초에 넣어서 10년 말까지 첫 해 초에 넣었어요. 그럼 얘는 10년 말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?
쓸데없는 선이 그려져 있지. 자,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얘는 1년 또 1년 해서 10년 말이 되면은 10년이 지금 이자가 쌓인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100만 원 곱하기 1.02의 몇 제곱? 10제곱이 돼야 되죠. 그러면은 2년 초에 보내는 얘는 어떻게 돼요?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.02의 몇 제곱? 9제곱 이렇게 되죠. 그럼 얘는 뭐 등비 수열이 될 거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? 첫째 항 얘는 10이 됐죠? 100만 원인데 100만 원. 그러면은 공비는 얼마예요? 1.0이니까 1.02 마이너스 1분의 어떻게 되죠? 첫째 항 100만 곱하기 1.02 곱하기 1 공비 1.02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10년 동안 했으니까. 그죠? 그럼 이게 얼마예요? 0.02 분의 요거를 우리가 1.22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? 100만 곱하기 1.02 곱하기 1.22에서 1 빼면 0.22 이렇게 되죠.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? 요거 약분하면은 11이죠.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죠? 202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? 그러면은 1122만이 되네요. 자,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입금했을 때 결과적으로 찾을 금액은 1122만원이 되는 거죠. 굉장히 많은 돈을 찾게 되네요. 그죠? 자,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복리법일 때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거나 매년 말에 A1씩 적립했을 때 그 후 N년 후에 N년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의 원리합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. 자,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, 어떤 적금을 택했을 때, 그죠?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부, 어떤 물건을 살 때 할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. 적금을 부을 때, 적금 찾을 때 금액이 얼마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, 유용한 개념이죠.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스스로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